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75선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6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5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대부분이 하락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4만 원대 회복했습니다만은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거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39,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4,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권 예상됩니다. 다만 현대차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21,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95,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은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8위에 현재 포스코 올라와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2% 넘는 하락세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도 0.58%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3%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 13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에 3%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6만 3,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오늘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면서 19만 4,5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0.7%대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2% 상승하면서 689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CJ E&M을 제외하고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하락하면서 73,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0.5% 하락세 예상됩니다. 71,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 지난주 금요일에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0.5%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6만 1,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그리고 메디톡스와 코오롱 티슈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일간 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96,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현재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상승하면서 20만 3,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코오롱 티슈젠은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8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IT 부품이나 장비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IT 섹터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고방산업까지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실리콘 웍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지난 4분기 예상 매출액 2,138억 원, 영업이익 221억 원으로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그런 실적이라고 합니다. OLED향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 OLED향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24%, 영업이익은 47%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는 이제 수익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신규로 애플 아이폰용 플렉서블 OLED 패널에 사용되는 DIC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LED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 아이폰에서 판매량 감소에 따른 우려는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앞으로 새로 채택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기대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 라인 3만 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7일에 주셨던 유니크 약 일주일 만에 벌써 9%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아시아 종료 벌써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주셨던 케이타비츠 15%, 그리고 진양폴리는 9%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흥국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0일에 주셨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약 2거래일 만에 벌써 5%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1월 10일에 주셨던 휴메딕스 현재 1.5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한창재지 올라와 있습니다. 2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S&P월드 12월 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3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부터는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SPSL 올라와 있고요. 54%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2위에는 보이양조 77%, 그리고 1위에는 풍국주정 16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전자금융을 제외하고는 두 종목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1.58%, 그리고 1위에는 지니뮤직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고요. 2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27%, 그리고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P월드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3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 반정민 소장의 자이글이 또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39%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PO셀 올라와 있습니다. 5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요.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3위 이용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 7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77%, 그리고 1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풍국주정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11월 1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168%입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20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풍국주정 제가 11월 달에 많이 올랐길래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추천 제가 했을 때 사실 수소차를 리스트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 자막 리스트에. 근데 저는 그때 그냥 풍국주정을 원래 옛날부터 그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배당주 스타일을, 그래서 뭐 동선이, 진로 발효, 풍국주정 이런 것들 그 저축은행보다도 훨씬 많은 배당을 주는, 매년 꾸준하게, 뭐 미국처럼 분기마다 배당을 안 주는 건 아쉽지만 매년 4월달 정도면 자기 계좌로 배당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안정적이고 과점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물론 자회사 SDG 그리고 선도산업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로발효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집중을 해서 계속 소주의 원료인 주정만 생산을 했었고, 그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진로발효와 같은 사업군에 있지만
그 주정 이외에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매출 비중 자체가 주정이 진로발효처럼 절대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수소 부분이 폭발을 했어요. 그때도 뭐 사실 진로발효도 남은 가스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고 가스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 가스,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어떤 터질 수도 있다. 사람의 인생처럼 풍주정의 그 주식 인생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질이 완전히 변했어요. 물론 그 풍국주정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평생 안 팔 거예요. 보수적인 분들은. 근데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시세가 붙으면서 단기 세력들도 많이 들어왔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소 테마가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가 막 급락을 하는 테마주도 있는데 금방 어떤 소식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다 같이 어떤 자본이 집약되면서 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굉장히 강세를 띠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격 조정을 하거나 투자 경고가 딱지가 붙어가지고 조금 정체를 한다면 오히려 또 더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 200%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1월 10일에 진입뮤직 추천해 주셨는데 약 2거래 만에 수익률 거의 5%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기관들이 거의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입뮤직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은 5일선을 지지되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핑크퐁 관련주가 핑크퐁이 빌보드 차트 32위에 안착되면서 이제 핑크퐁 관련주, 미디어, 콘텐츠, 음반, 음원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흐름대로 추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수 소장님, 오늘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도 지수가 정체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약간 움직이고 거래소가 지금 정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동안 바이오주가 열심히 달려서 이제 신인 선수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이오가 쉴 타이밍이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라던가 포스코라던가 오르지 못했던 이런 그 업종들이 좀 오르는 부분이 지금 보이죠. 현대차 수소 경제로 오르고 현대차가 오르면 자동차 쪽을 전방산업으로 하는 포스코도 덩달아 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가총액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없는데 그 안에 순위가 변동이 되면서 지수는 정체되지만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 그동안 쉬었던 너무 우리나라의 근간을 형성했던 그런 경제권의 여러 가지 산업들 그런 산업들이 오르는 거고 대신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위주로 활발히 움직이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주는 조금 재미가 없고 뭐 수소라던가 정치인 뭐 남북경협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발빠르게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1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엔 뉴욕 증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함께 이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조금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반도체주가 바닥을 쳤다라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주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는 이 반도체주 좋았습니다만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의 이 순위가 조금씩 변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8위권까지 올라왔고 네이버가 10위권까지 올라가면서 변동이 생겼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0.37% 하락하면서 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4만 원 선 그래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세 나옵니다. 6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0.4% 하락세 나옵니다. 21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0.6% 상승하면서 39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6위권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0.4%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3% 가깝게 상승합니다. 35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국전력이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29%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3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가 9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1% 넘게 하락합니다. 2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76%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3만 원 선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07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라젠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0.7%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7만 1,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만 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 E&M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0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현재 6만 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9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옵니다. 오늘 0.87% 하락하면서 4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소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M입니다. 종목명은 SM이고 SM 엔터테인먼트죠.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위에 SM이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 1위,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에서 22위 정도 합니다. 바이오주들이 너무 득세를 펼치는 바람에 엔터주나 게임주 굉장히 조금 그 바이오주에 좀 기세에 눌렸죠, 최근에. 근데 그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해보면, 제가 질문해본 건 아니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 그러면 너네 다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해요, 방과 후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모바일 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뭐 하냐 그러면 BTS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지금 남자는 게임하고 여자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데 그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30, 40대가 되어서 자본을 가진 중심 세력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더 커 있겠죠? 게임 산업이랑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게임이랑 엔터가 뭐 10년 동안 성장을 해서 엄청 커졌지만 이제는 그만큼 커진 만큼 덩치를 가지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겸비해서 나가는 중량급으로 성장했다고 보이고요. SM 엔터테인먼트 1조가 넘었죠. 1조 1,500억이에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 1조 경쟁 혹은 업종 내에서 1위 다툼 이런 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조가 살짝 넘었죠. 그 다음 YG 엔터테인먼트 32위입니다. 8,400억. 그래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22위와 25위 그리고 32위에 위치하고 있는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 SM은 지금 1위죠. 지난해 이게 그 12월 말까지 결산된 건 아니고요. 연말까지 해서 그 잠정치로 나온 건데 엑소가 118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보였고 엑소 CBX가 36만 장, 샤이니 36만 장. 샤이니 이제 30대입니다. 36만 장이죠. NCT 32만 장. 이게 30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할 얘기를 이어줍니다. NCT 127이 29만 장, 슈퍼주니어 30대 넘은 멤버 많죠. 28만 장이에요. 레드벨벳 26만 장, NCT 드림 20만 장.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샤이니 슈퍼주니어는 솔직히 동방신기도 그렇고 지금 다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아이돌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저씨죠. 이특이 라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매니저가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뭐 너네 얼마나 생명이 될 것 같냐. 그래서 나는 도전 천국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나갔다. 그리고 나중에 너목보 MC하고 지금 요리 비결 MC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리 MC 같은 거 파고 교양을 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국내에 국한된 얘기였고, 이특이 그렇게 힘들다고 지금 신동하고 다들 따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라스에 누구를 끌고 나올 입장도 아니고 엑소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세요. 샤이니 작년 음반 판매량 36만 장, 슈퍼주니어 28만 장. 아직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팔고 있냐? 해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샤이니와 슈퍼주니어는 30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얘기하면 캐시카우예요. 돈을 벌어다주는 소죠. 이런 음반 판매량, 그리고 해외에서는 항상 뭉쳐서 다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 그걸 가지고 계속 신인들을 발굴해내고, 그러다 엑소 같은 게 한 방 터지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SM은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었다. 그거를 이제 1세대가 보여주고 있죠. 권보아 이사, 보아죠. 이사예요. 지금 강타랑 권보아가 이사거든요. 보아가. 지금 권보아 이사가 지난해 9월달과 11월달에 두 차례 스톡옵션 물량을 장내 매도해서 1억 3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고요. 안치련 이사, 강타죠. 5,500주 가지고 있는 전량을 매도했는데 주당 53,500원의 장내 매도했어요. 근데 스톡옵션 행사가가 35,587원에 받았거든요. 주당 2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다 팔았어요. 전체는 1억 원 정도.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난 거거든요. 둘이 2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보아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때는 아무 인프라가 없었을 때, SM도 처음에 초창기였을 때 정말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면서, 그쵸? 아무도 못 만났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면서 그걸 참으면서 보아가 지금은 이사 자리에 앉아서 심사위원을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스톡옵션, 이걸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금수저가 되는지. 보아라던가 강타가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잖아요. 지하실에서 연습하던 연습생이고 생라면을 먹던 그런 연습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사 자리에 올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1순위 꿈이 연예인이잖아요. 댄스 가수, 아니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옛날이랑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이죠.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그런 엄청난 그런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몇 명만 살아남아서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퀄리티가 예전보다 더 높겠어요. 모든 꿈을 쓴 사람들이 다 달려들진 않겠지만 그 꿈을 받쳐주는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대부분 애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장 실력 있는 애들을 꼽으니까 앞으로는 더 질이 좋아지고 더 좋은 인기를 세계적으로 얻는 가수들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 커요.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래서 SM의 미래는 계속해서 밝고, 나중에 제2의 보아라든가 제2의 강타가 결국 또 지금의 엑소가 나중에 이사 자리에 앉아서 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SM이 시총 1조를 돌파했다. 1조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조는 3조, 4조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3배, 4배를 간다는 건데,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연봉을 보면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JYP가 지금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SM이나 YG는 결국에는 지금 한 번의 눌림을 한 4년간 거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하려고 있는 시작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주목을 해야 된다. 손절가는 49,000원이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 둘 다 가져왔는데 두 개가 지금 가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M과 엔터테인먼트 시총 1위주 경쟁을 하고 있고, JYP는 누가 말해도 트와이스죠. 지금 가장 대세는 2019년에 일본 돔 투어를 개시를 합니다. 이 콘서트의 수입이 엄청나고,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의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지역의 어떤 팬덤을 형성하는 어떤 기폭제가 되는 거죠. 지난 3월 달에 데뷔한 트와이스 후속 스트레이트 키즈 2018년 10월 기준 누적 음반 판매량 30만 장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믹스9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신류진이라는 학생 있죠. 눈빛이 완전 변하잖아요. 노래 나오면 싱글싱글 웃고 있다가도. 그래서 이때 인기 1위를 했는데 신류진 중심으로 신인 걸그룹 데뷔 예정이고, 결국에는 트와이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샤이니라든가 슈퍼주니어, SM처럼 30대에 접어들더라도 또 신인들이 계속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제 후임들을 키우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 계속된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SM과 함께 결국 같이 봐야 된다. 지방에서 야광봉 들고 서울로 막 올라가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막 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엄마 아빠가 그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지 마시고요. 혼내지 마시고 등짝 스매싱을 때릴 때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를 너 야광봉 사주는 값에 더해서 사라 이렇게 해주세요. 꼭.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이돌을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이돌을 밀어주시고요.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주세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만원, 목표가 5만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기도 하고 해서 위닉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 업체, 여기서 미세먼지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건조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세탁기에 건조 기능 있는 것만 사도 뭐 그러면 그 정도 돈만 지불해도 이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엔 건조기를 추가로 구입해서 아예 뭐 직렬 설치다 병렬 설치다 해서 설치를 하죠. LG가 그 시장에서 가장 크게 끊었고요. LG, 트롬, 삼성, 그랑데가 가장 대기업에서 그 경쟁을 하고 있고 뒤에도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들여온 거 독일 건조기라고 해서 뭐 메르켈 건조기라고 해서 지금 김수현 씨가 선전을 하고 있고 위닉스는 텀블 건조기라고 해서 박보검. 자, 김수현, 박보검 지금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 아닙니까? 젊은 배우. 그러니까 그 내세워서 막대한 그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선전을 한다는 건 건조기 시장이 그만큼 삼성, LG가 그렇게 국권이 있어도 위닉스라던가 뒤에 후발주자들이 할 만한 시장이란 걸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6년에 LG가 트롬 건조기를 대히트를 친 이후에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주부님들 그 빨래 말리기 너무 짜증나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건조기 있으면 빨래 건조대 집에서 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건조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장은 위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공기청정기 시장은. 그래서 공기청정기 시장을 먼저 치고 나갔지만 역시나 LG, 삼성이 바로 따라오면서 파이를 많이 잠식당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다고 대기업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해야겠죠. 이게 여기저기서 치고받는 건데, 어쨌든 간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위치가 LG, 삼성이 국권이 있더라도 위닉스만의 파이를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이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름 없는 중소 기업이 막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건 아니고 위닉스만의 파이를 어느 정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보검도 CF 모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두꺼운 의류 건조를 위해서 건조기 구입 급증이 예상되는 것도 이거 단기적인 호재고, 결국 이것도 위닉스도 연봉을 보니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 태동하는 기업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위닉스는 LG, 삼성만큼 그런 문어발 쪽이 아니라 LG, 삼성의 가전 분야만 따로 떼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LG, 삼성의 너무 다양한 분야 때문에 어떤 휴대폰이 잘 나갈 땐 잘 나오고 뭐 그 반도체가 안 나갈 때 안 나오고 이런 변화가 싫다. 그러면 나는 가전, 우리 생활에 익숙한 내가 집에서 쓰는 그런 관련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위닉스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SM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앨범 판매량 누적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은 또 두 연예인 이사가 힘들게 엔터 사업에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부분 함께 언급해주시면서 SM에 대한 인지도가 커졌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만나본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와이스가 올해 일본 돔 투어를 개시를 했고, 마찬가지로 음반 판매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현재도 3% 넘는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의 건조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닥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교롭게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위닉스입니다. 동사는 1986년에 설립되어 냉각기 및 공기청정기 정수기, 페니터, 에어 정수기, 제습기 등 친환경 생활가전 제품과 냉장고, 에어컨용 열 교환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네, 동사는 30년간 열 교환기를 제조한 업체로 제습기로 원래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네, 지난 3년 연속 마른 장마로 인해 실적 부진이 빠졌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주력 상품인 제습기와 에어컨, 계절적 수요에 변화 대응하기 위해 페니터, 에어워셔 등 겨울용 상품과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으로 제품의 확대를 통해 계절 가전업체에서 생활 가전업체로 변신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정가전 시장의 팽창입니다. 시장의 성장세 지속 전망이 계속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봄철에만 걱정하던 미세먼지가 2에서 3년 전부터 가을,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가 사계절 필수 가전으로 부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잦은 기침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가구 1공기청정기 시대가 아니라 1가구 다 공기청정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사는 2016년에 상반기에 공기청정기 5종을 출시하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위닉스는 다른 경쟁사와 달리 렌탈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 50만 대 수준이었던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2017년도에 140만 대까지 늘었고 2018년도에는 약 200만 대, 올해에는 약 250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7년 매출액이 2,600억, 작년에는 3,000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실적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업체와 협업으로 품목 확대입니다. 고온 다스페진 기후와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리기가 어려워지자 건조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국내 의류 건조기 시장 규모는 10만 대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에는 40만 대로 커졌고 작년 약 100만 대, 올해에는 150만 대로 다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여 준비한 것처럼 건조기 시장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가 보유한 독일 고급 가전 브랜드의 아이게와 2년간 공동 개발해 신제품을 작년 9월에 출시해서 4개월 만에 1만 대의 판매량을 보이는 등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로룩스와 아이게와 함께 인덕션,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 유럽 인기 생활 가전 제품들을 국내에 출시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웰빙 관련 제품들이 대한 인식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인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지속적으로 성장 또는 수요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어서 위닉스의 추천가는 현재가 보고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3,200원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한창입니다. 동사는 1967년도에 설립돼 국가 재난안전의 소방 안전사업 및 국내 호텔 운영사업, 부동산 개발, 러시아 수산물 산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급변하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부응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재편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안 발의 및 홍보로 인한 수요 증가에서입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각 5천여 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2017년 16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BMW 화재로 차량 화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그로 인해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는 미지수이지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창의 자회사인 한주케미칼은 1988년 창업 아래 가스계 소화시장, 국내 선도주자로 청정 소화약제, 트로플로 오르메탄 가스를 사용한 가스계 소화설비 성능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는 등 소방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두고 있어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린 이유는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크루즈에 의한 수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매해 연말에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경제 운영 주체인 기재부가 내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대내에 설명하는 공식 자료인데요. 2019년에 보고서 해성처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입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발표 기점으로 크루즈 산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2016년 7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20만 9,145명이었으나 2017년 4월에는 924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 크루즈 선내 다양화, 오락 콘텐츠 제공 및 국적 크루즈 선사 경쟁력 제고, K오션,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 다양한 크루즈 항로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사는 작년 6월 강원도와 위플러스 자산 운용과 함께 평화 크루즈 및 환동해권 해상 교역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평화 크루즈 및 한러, 중, 북, 일 연결하는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북 교역이 개시되는 시점에 속초, 원산, 청진, 나진을 연결한 크루즈 페리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서 그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의한 수혜와 남북 테마주의 수혜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창의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는 2,600원, 손절가는 1,54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동사는 스마트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로서 스마트 카드의 핵심 기술인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의 IC칩, OS, COS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입니다. 독자가 개발한 COS 탑재한 스마트 카드 제품군 코나라는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금융, IC, IC칩 카드, 이동통신용 요심층 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스마트 카드 산업 전반에 관련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경쟁사에게 독이지만 이 코나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인해 카드사 매출 축소 및 조달 비용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카드사에게는 독이 되는 정책이지만 코나카드에는 희소식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핵심은 현재 2%가 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약 1%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외형 감소로 인해 마케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나카드는 이미 결제 수수료가 1%대로 최저 수준입니다. 고객 혜택도 경쟁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선매입 구조 등을 활용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 화폐 플랫폼 확대입니다. 동사는 현재 인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도 지역 화폐 지역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방 상권을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희망하는 지방 잔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사는 B2G 사업을 확장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나아이의 충정식 카드 발급과 함께 지역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코나카드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 사업 구조를 판단되며 결제 수수료 수치로 인한 실적 성장과 함께 충전 금액의 운용으로 인한 금융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지문인식 플러스 메탈 소재 카드의 카드 도입으로 본격화로 지문인식 카드 도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드 분실 및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기,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글로벌 카드사를 중심으로 지문인식 스마트 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충전 필요 없는 형태의 지문인식 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탈 카드 도입 증가도 긍정적입니다. 코나아이가 금속 재질 특성상 발생하는 점자파 간섭 현상을 해결하면서 동사의 메탈 카드를 채택하는 글로벌 카드사가 늘고 있습니다. 본업과 신규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해로 카드 제작 관련된 본업과 코나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신규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해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9,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장님과 같은 종목을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한창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부분에서 사업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코나카드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조금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파인텍 같은 경우에 최근 노사 협상을 타결한 비상장사 이 파인텍과 사명만 같을 뿐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재지인데요. 이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장님. 네, 한창재지 또 소장님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완전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상한가는 뭔가요? 지금 상한가가 약간 풀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26.81%로 그 문을 닫았다면 정말 강한 상한가였겠죠. 지금 9시 반 이전에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 너무 강해요. 왜냐면은 오후 3시 반까지 질질 끌다 가면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 있어서 힘든데 이렇게 빨리 상한가를 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날도 초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풀렸다 말다 한다. 근데 지금, 정말 이상한 거는 종이 목재 업종이 1위를 하는 때가 많거든요. 거래소에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종이 목재 업종이 우리가 이게 관심 있는 업종도 아니거니와, 그쵸? 종이 목재 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것도 약간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인데, 주류 업종이랑 종이 목재 업종이 보통 소외주라고 불리죠. 소외 업종이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왜냐하면 주류 업종, 주정 업종이나 종이 목재 업종이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바이오나 이런 것들 하지. 근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다 테마에 얽혀가지고 종이 목재 업종이 초강세예요. 물론 종이 목재가 중국이 폐지 수입을 제한을 하면서 폐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서 마진이 좋아진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건 아닌데 지금 완전히 테마에 다 얽혔습니다. 한창재지가 지금 1등인데 이것도 그 테마고, 대형 포장 이것도 정치인 테마고요. 그리고 지금 국일재지도 수소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나리자조차도 지금 오늘 미세먼지 관련 테마. 그러니까 지금 한창재지, 대형 포장, 모나리자, 국일재지 다 어떤 테마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의 현상이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면 좋은 거죠. 한창재지, 대형 포장, 국일재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2015년 대비해서 보세요.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이에요. 근데 총선이 중요한 게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여당이 완패를 하거나 야당이 완패를 하거나 둘 중에 어느 승부를 갈리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고, 만약 여당이 완패를 하면 바로 레임덕 시작되는 거고, 야당이 완패를 하게 되면 야당이 완전 분열돼서 다시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 스타가 탄생을 하는 거고, 어떻게든 정치가 지금 테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지금 오세훈 씨가 한국당에 입당해서 오세훈 테마주 지금 진양 관련주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한창재지, 황교안 관련주 급등하고 있죠. 이미 유시민 그 테마주는 급등을 했고요. 안 나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부응하고 하라.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하시고 싶다. 불법이 아닌 한, 이 한에서 정말 단기적으로 발 빠른 사람만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20% 먹으려다가 50%를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러스 20에 샀는데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신 있는 분만 하시기 바라고, 이 정치의 지형을 잘 읽으시는 분들, 여기 뭐가 어떻게 얽혔냐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얽힌 근거가 그냥 없어요. 그냥 친인척 관계로 얽혔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아예 나는 그런 거는 지금 상관하기 싫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핑계라도 상관이 없다. 오르기만 하면 좋다. 그러면 자신의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그 안에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화장품과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8%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텍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2017년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텍 반도체도 이 기존의 이제 컨버지라든지 이제 필록스도 원래 조명 사업이었고 컨버지도 원래 종이 관련된 사업인데 바이오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사업으로 신사업을 결국은 추진함으로써 이 주가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장중에는 고점에 17%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9%대에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6월 26일 고점 대비 많이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60일선이 지지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만 60일선 지지 못한다고 하면 121선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인데요. 미세먼지가 오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하는데 급등세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는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그동안 열심히 달렸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더 이상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요.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테마가 이제 극성인 거죠. 정치인 테마 극성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보시면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웨일크론, 관련주만 보시면 이걸 하시는 분들은 하시니까 웨일크론 50, 이런 모나리자, 이런 거 마스크 관련주고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것이 손 세정제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손을 열심히 씻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기본적인 이 논리에서 출발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웰크론 50, 모나리자 이런 게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테마주를 하시려면 일단 대장은 아침에 가장 강한 거 그 강한 거를 흐름을 보면서 후발주들을 관리를 하며 테마주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좀 살펴보면요. 1월 3일에 KMW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현재 8.71%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반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소폭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얼마만큼 회복될 것인지 그리고 그 점이 동사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가 있었죠. 옵션 만기였던 목요일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지만 전 거래일에 코스피 기준 2.0% 내외의 상승이 나왔고 덕분에 현재까지 시장이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괜찮다 보면 당연히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MW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5G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아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HSD 엔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차례 이야기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선박 메인 엔진 제작업체입니다. 기존 두산의 소유였지만 두산의 재무구조 우려에 매각이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인화전공, 소시어스가 각각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로 주주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5,075억 원, 영업이익은 20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다만 신규 수주 잔고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과 지난해 수주 잔고에 대한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좀 실적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빼고 현재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지금과 같은 시점이 매우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소재 가격은 4,97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207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068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7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7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많진 않습니다. 외국인들 27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SK 하이닉스 하락폭 키워가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6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1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5위권 지켜내고 있고 상승폭 키워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4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40만 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움직임 없고요. 포스코 다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5%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텔레콤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11위권으로 내려왔고 현재 SK텔레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85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폭 키워갑니다. 이제 2% 하락세로 흘러가고요. 7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매도도 눈에 띕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5,8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이제 포스코캠텍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밑에 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빨간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 넘게 상승합니다. 96,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 현재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72,700원에 흘러갑니다. 코롱티슈진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4만 원 선까지 깨졌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깨졌고요. 19만 9,400원에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17% 하락하면서 1,11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 중에서 대표주 아모레 퍼시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대표주, 그리고 추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 종목, 그리고 올 1년 동안에 어떤 눈여겨봐야 될 종목,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그런 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장품주 자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작년에 사드 영향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IT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또 고생의 끝이 언제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대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이 좀 사드 영향,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3년을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3분의 2 정도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최근에 중국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이제 화장품주인데, 중국 자체가 좀 많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 자체에서 면세점 쪽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해외 출국수가 많아지고, 또 제2터미널 그리고 또 국내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면세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이공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역시 면세점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이 둔화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 자체는 많은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가판대 매점을 통해서 하는 쪽이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화장품 업종의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이 강화되고 오프라인이 약화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화장품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 브랜드가 나와서 꾸준히 성공 못하고 일정 정도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크지 않은 그런 자본력을 갖지 않은 화장품 회사는 또 많이 도태되고 이런 어떤 구조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초선 앞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러한 어떤 고급 이런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여러 봤을 때 이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기관은 이제 매도를 하는데 또 외국인의 어떤 선행 매수를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의 우리가 이제 위치를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추세를 아직은 이제 변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변환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짧게 봐서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니까 앞으로 이런 저점만 계속 높여간다면 추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쫓아잡기보다는 뭐 장중 저점으로 매수 공략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장중 저가인 뭐 현재가는 약간 높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의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동아지질 추천해 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2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로 19,000원 주셨는데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도라든지 건설 이런 그 인프라 섹터 쪽에서 기초 기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남북 경협주이면서도 실적이 좀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목표가 25,500원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500원 새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지금 2019년도 들어서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됐다. 우리가 개장을 해서 1월 2일, 1월 2일, 3일 한 이틀 동안에 2.3%의 급락이 나온 이후에요. 지금 이 앞주에 다시 3%가 넘는 반등을 잡아내는 이런 이제 변동성이 지금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1선을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21선과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은 2,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50과 2,100포인트 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적인 흐름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지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70에서 700포인트 이 구간에서 다소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수와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업종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이 앞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주워 담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역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뭐 화장품주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 코스피 쪽은 지금 수급을 좀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는 오늘 이제 남북 경협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뭐 베트남이 유력 장소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그 농업 비료 쪽에서 지금 강한 또 흐름을 순환매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경농이 13.5%, 지금 뭐 대유가 6.4%,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주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아무튼 그 지수는 얕은 그 박스권 속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전주에 지금 상승을 했던 가장 큰 그 모멘텀은 지금 뭐 북미 간의 무역 협상 진정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준 반면에 지금 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단을 지금 저항을 맞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로 이슈주가 순환을 한다. 이런 순환주를 갖다가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이번 주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섹터는 역시 이제 남북 경협주 섹터다. 남북 경협주 섹터는 지금 뭐 철도와 건설, 인프라 쪽에 이어서 지금 뭐 남북 송전 부분이라든지 농업 비료까지 오는 이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속에서 전체적인 핵심주를 골라내는 이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북 경협주 매매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팁은 역시 작년 5월달처럼 우르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다. 섹터가 그 중에서 선도주가 수급을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매매가 수익률에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것인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순환매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번 주에 제가 순환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시멘트 쪽으로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 종목은요. 006390 한일현대시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시멘트 사업부에서 독립화해서 이번에 이제 한일시멘트로 이제 합병한 이런 시멘트 관련주인데 지금 MS가 한 8.4%, 한일시멘트 합치면 한 15% 가까이 넘어갑니다. 이런 시멘트 쪽에서 상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최근 정보 SOC 증액 부분과 맞닥뜨려서 건자재주의 흐름도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49,000원 이하 매수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3,2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